만점이 30점이 돼요. 30점. 그래서 각각이 5점, 5점, 10점, 10점에서 30점으로 배점이 돼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한번 자기 점수를 매겨볼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원하는 기준을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지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합시다. 네, 첫 번째 문제를 보면요. 뭐 생산성, 뭐 수입자분함수 뭐 이런 거는 사실 뭐 크게 의미 없고요. 물어보는 저걸 극한 구해달라는 거예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세제곱분에 x 세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6. 자, 요거 극한 구해달라고 했는데 자, 그 극한을 구할 때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구할 때 여러분이 이거 답은 뻔히 알죠? 얼마예요, 문제야? 1이죠, 1. 답은 알고 있는데요. 그럼 얘를 어떻게 보이는 게 그냥 원래 원칙은 제일 차수가 높은 걸로 나눠주는 거야. 나눠주는 거니까 얘가 x가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x 제곱분의 7 더하기 x 세제곱분의 6일 거고 무한대분의 상수는 0으로 가니까 그 값이 1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과정을 보여주는 게 제일 정확해요. 제일 정확하고요. 지금 여기서는 배점표 보면 자 저렇게 해서 풀면 5점 아니면 그냥 빵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나오면 뭐 요 중간 과정이 없으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점은 좀 하겠죠. 감점은 좀 할 거고 그리고 완전 전체 배점이 뭐 그렇게 낮게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얘는 그냥 빵점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극한의 기본형은 차수 높은 걸로 나눠주는 거다. 이거 생각해 주시고요. 이거 자체가 지금 5점이잖아요. 전체 지금 5점을 사실은 다 확보하고 있는 거죠. 이 정도의 문제가 나왔을 때. 그다음에 결례로 로피탈이 나왔죠. 결례로 로피탈이 나왔죠. 로피탈 써도 상관은 없다는 건데 근데 대신에 로피탈을 쓰려면 이것저것 제한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저 정도 문제는 뭐 로피탈 쓰겠다는 생각은 없겠지만 로피탈을 하려면 일단은 둘 다 발산한다는 걸 먼저 보여야 되거든요. 분자랑 분모가 각각 발산한다는 걸 먼저 보여야 되고 그리고 나서 미분해서 계산했을 때 뭐라고 못하겠네. 총원장님이어서 미분해서 계산했을 때 미분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도 또 발산하면 한 번 더 미분해서 더 이상 발산하지 않을 때까지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로피탈을 사용할 수 있다면 꼭 여기서는 이제 크게 제한을 주진 않겠다는 거지만 어지간하면 로피탈은 안 쓰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감점 요소가 많아요. 지금 여기서도 분자분 한 번만 미분하면 감점이고 두 번 다 미분하면은 그래도 뭐 이렇게 주겠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로피탈을 사용했을 때에는 이것저것 더 많이 보겠다는 거예요. 더 많이 이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좀 깔려 있는 거죠. x는 3에서 연속을 조사해달래요. 우리는 연속을 조사할 수 있는 건 특정한 각 내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점에서밖에 해요. 연속을 조사할 수 있는 건 딱 특정한 지점에서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연속을 뭐라고 처음에 배웠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값이 fa가 되면 연속이다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얘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극한값이 있다는 얘기고 요게 하고 싶은 얘기는 그 극한값이 함수값이라는 얘기죠. 일단 좌변에서 저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건 극한값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극한값이 있다는 건 좌극한과 우극한 값이 똑같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진 극한값이 함수값과 같아지면 그때 우리는 연속이라고 불렀어요. 이 식은 x는 a라는 특정 포인트에서밖에 보일 수 없어요. 구간에서 연속이라든가 어떤 뭐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주어져 있거나 우리가 외우고 있거나 뭐 다항함수 아니면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유리함수 이런 것들은 정의역이 뭔지 알고 있으니까 그 정의역의 범위 내에서라면 연속이라는 걸 보장하고 있죠.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연속은 다 포인트예요. 어떤 지점에서 연속이냐 연속이 아니냐만 보일 수 있어요. 얘는 그래서 x가 3일 때 연속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이 정의식에서 모든 걸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연속인 걸 보이고 싶다면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극한값을 구해야 돼요. 극한값을 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극한값과 함수값과 비교해야 돼요. 이 두 가지 형태가 다 나와야 돼요. 그래서 x가 3으로 갈 때 fx니까요. x 세제곱분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맞지? 내 여기를 잘못 썼네? 이거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7x 더하기 6 이렇게 나왔는데 원래 극한은 어떻게 계산하죠? 원래 극한 계산은 대입하는 거예요. 원래 극한 계산은 대입하는 거예요. 그 x에다 3 대입하면 이거 27 나오고 여기 27 나오고 빼기 3, 7에 21 더하기 6 그럽니까? 27분의 10인가요? 약분되나? 9분의 4? 극한값을 구해야 돼요. 극한값을. 그 다음에 함수값과 비교해야 되니까 얘는 F3을 따로 또 해야 되죠. F3 해주면 얘도 그냥 얼마야? 27분의 10이 똑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9분의 4. 그래서 결론적으로 뭘 얘기해야 돼? 함수값과 극한값이 일치함으로 연속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함수값과 극한값이 일치함으로 연속이다. 그래서 지금 얘는 배점도 보면 일단 함수값을 9분의 4로 계산하는 게 2점이에요. 함수값을 9분의 4로 계산하는 게 2점. 그 다음에 극한값을 계산하는 게 3점이에요. 그래서 두 결과가 같으니까 x는 3에서 연속이다 라는 얘기를 해야 완벽하게 5점을 주겠다는 거죠. 지금까지 10점은 더 확보하셨나요? 10점은 더 확보하셨죠? 자, 세심을 라에서 정의된 극배값과 극소값을 참고해서 닫힌 구간 마이너스 2부터 5에서 함수 gx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고 x축과 만나는 점과 극값을 구하고 극값에 해당되는 좌표를 그래프 위에 나타내 달래요.
gx가 2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니까요. 미분해주면 6x 제곱 빼기 10x 빼기 4가 될 거고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인수분해돼요. 그럼 우리가 극대, 극소, 증가, 감소, 최대, 최소를 할 때에는 항상 증가표 작성해 달라고 그랬죠. 얘도 마찬가지로 증가표를 나타내 줄 건데 얘는 마이너스 2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가고 2 가고 5까지 가주는 증가표를 작성해야 되죠. 왜? 구간의 범위가 마이부터 5까지였으니까. 그러면 여기는 뭐 도함수값 0이고요. 이 형태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될 거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는 구조라 여기가 여기가 극소가 되겠죠. 여기는 얼마 나오지?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5 나오네요. 여기도 계산해주면 108 나와요. 네, 여기서 재심은 라를 이용하라 그랬는데요. 재심은 라의 내용이 뭐냐면 이계도 함수를 이용해서 극대와 극소를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극대와 극소는 어쨌든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 생길 거고 증가표를 통해서 나타내 줄 수 있는 건 맞아요. 나타내 줄 수 있는 건 맞는데 만약 이게 증가표를 표현하기 되게 어려운 형태라면 그때는 이계도 함수를 이용해서 증가와 감소를 결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극대와 극소를 결정할 수 있죠. 그냥 이제 이계도 함수는 미분을 2번 한 건데 얘가 미분을 2번 해서 0보다 커진다는 건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라는 거고 그럼 아래로 볼록인 극점은 극소인 거지. 아래로 볼록인데 극점이 생기면 여기는 극소인 거죠. 그 다음에 미분을 했더니 음수가 나왔대요. 그럼 얘는 위로 볼록인 거죠. 위로 볼록인데 극점이 나왔다면 얘는 극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원하는 것 자체는 이거거든요. 이거를 하라는 건데 이게 지금 옛날 기출이잖아요. 옛날 기준이니까 그때는 이게 나와도 상관없는데 지금 기준으로 하면 얘는 미적에 나와 있는 내용이나 시험 출제 범위가 아니에요. 출제 범위가 아니니까 얘가 실제로 지금 다시 풀어본다면 이 방식으로 극대 극소를 결정하는 게 맞아요. 제시문을 이용해서 하라는 건 사실 이거지만 얘가 지금 시험 범위 바깥쪽에 있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채점표를 봤을 때에도 얘가 이게도 이용 안 하고 이걸로 가도 그냥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지금 채점표 9페이지 보면요. 9페이지 보면 일단 미분하는 게 1점이에요. 미분하는 게 1점. 미분해서 요 결과 나오는 것까지가 1점. 그 다음에 이 결과를 가지고 마이너스 3분의 1과 2에서 극점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게 1점. 그 다음에 얘는 처음에 연구했던 건 제시문에 나와 있는 이계도 함수를 이용해서 보이라는 거였으니까 이계도 함수를 구하는 게 1점. 그 다음에 거기서 극대 극소를 찾아주는 거. 즉 이계도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 넣은 거랑 2 넣은 게 양수가 나오는지 음수가 나오는지 즉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확인해서 극대와 극소를 결정해 주는 게 또 1점. 각각 1점씩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이거를 증감표를 이용해서 증가와 감소를 보여서 나타내도 그냥 5점 다 줬어요. 5점 다 줬으니까 여러분한테는 저 이계도로 가는 것보다 증감표로 설명하는 게 훨씬 더 맞은 거예요. 애초에 시험 범위가 조금 달랐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래프 찍으면 되는데 이게 그래프에서 x축이랑 만나는 건 그냥 인수분해 하면 되죠. 고리세법 이용해서 인수분해 해주면 마일 2분의 1, 3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극세점, 극소점, 좌표 나타내야 되고 얘는 또 구간이 있었잖아요. 마이너스 2부터 5까지라는 구간이 있었으니까 그 구간에도 점들이 찍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 점이 다 찍혀 있으면 5점, 이게 없으면 없는 것만으로 감점시켰을 거예요. 근데 보통 여러분이 답을 작성했을 때 극대랑 극소랑 x축이랑 만나는 건 다 체크했을 것 같은데 구간의 끝값도 같이 체크하셨나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자, 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도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일단 구간을 알아야 되잖아요. 구간을 알아야 되니까 일단 연립을 해줄 게 필요하죠. 서로 같다라고 정리해서 x가 언제일 때마다 똑같은 값을 갖는지 연립하는 게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는데 이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는 게 아니라 그래프의 개형이 필요해요. 모양이 필요한 거예요. 모양. 이 그래프의 개형을 통해서 직선이 위에 있는지 곡선이 위에 있는지를 결정해야 내가 저 식을 제대로 잡아서 적분할 수 있는 거죠. 일단 연립을 하면요. 2x 세제곱 빼기 5x 제곱에 마이너스 3x는 0이니까 x로 묶으면 2x 제곱 마이너스 5x 마3이고요. 여기가 2x랑 x로 쪼개질 거고 여기 마3 여기 플러스 1 하면 나올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얘는 연립을 했더니 교점이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0이거나 3일 때로 그럼 얘가 그래프의 개형이 필요한 거니까 이런 형태의 그래프라는 건 알 수 있죠. 3차 함수니까. 3차 함수니까 이렇게 그래프를 잡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교점 3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기울기가 음수잖아요. 어차피 디테일한 그래프 아니에요. 세 점에서 만나게 그냥 직선을 그려주면 되는 거죠. 여기 값이 그냥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고 여기 값이 0이 될 거고 여기 값이 3이 되겠네. 이쪽 영역은 곡선이 더 위에 있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0까지 곡선이 위에 있으니까 그냥 이 상태 그대로 가면 되는 거죠. 2x 세제곱 빼기 5x 제곱 마이너스 3x를 적분해주면 될 거고요. 이쪽의 영역은 직선이 더 위에 있는 거니까 0부터 3까지는 이거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죠. 마이너스 2x 세제곱 더하기 5x 제곱 플러스 3x를 적분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뭐 그냥 산수니까요. 근데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되게 더러워요. 이게 96분의 13이 나오고요.
요 값이 18 나오거든요. 이 두 개를 더해야 되잖아요. 더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분수는 뭘로 나타내죠? 어떤 꼴로? 가분수 꼴로 나타내죠. 분자가 더 크게 나타내는데 사실 저거를 통분해서 가분수로 나타내는 것 자체가 썩 마음에 드는 계산은 아닐 것 같아요. 96에다 18 곱해야 되니까. 어차피 이거 잘못 계산해서 틀리느니 18하고 56분의 13을 한 거잖아요. 이게 사실 무슨 의미야? 96으로 나눴더니 몫이 18이고 나머지가 13이라는 얘기죠. 그거를 나타내는 잼미니식 표현법이 있죠. 대분수. 이것도 그 뜻이잖아요. 96으로 나눴더니 몫이 18이고 나머지가 13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줘도 돼요. 지네도 맨날 이러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연립해서 2분의 1, 0, 3 구하면 2점. 그 다음에 누가 더 위에 있고 아래에 있는지 확인해서 면적을 각각 구하면 그 구하는 과정들이 4점. 그러니까 그래프 개형을 통해서 누가 위에 있고 그래서 얘 값이 얼마야 라고 얘기하는 게 4점. 누가 밑에 있고 그래프 개형을 가지고 밑에 있고 이걸 계산했더니 얼마야 라고 하는 게 또 4점. 그래서 얘네들을 최종적으로 할 건데 이게 직선이랑 곡선 중에 위치 틀리면 또 감점할 거고 계산 틀리면 또 감점할 거고 그 다음에 답이 틀려도 또 감점할 거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의 결판은 4번에서 낫겠죠. 실수를 하더라도 사실 1번, 2번에서 실수할 것들은 좀 적었고 여기서 이제 계산이 좀 지저분하게 나와서 그랬던 건데 그래도 다른 애 기출과 비교해도 전반적으로 여기가 좀 쉽긴 해요. 이루어지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최대한 이제 기출 중에서 우리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뭐 확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적용하지 않은 미적분 내용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뺀 것들은 일단 다 실어놨거든요. 구할 수 있는 기출들은 다 실어놨는데 이게 안 푼 게 몇 개 있어요. 안 푼 것들은 딱 요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계산해보고 답 확인해보면 될 정도의 수준들이니까 요거는 그냥 복습하실 때 한 번씩 풀어보시고요. 그래도 여러분이 그 막판에 계속 공부할 때 좀 신경 써야 되는 건 최근 기출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기출이라든가 재작년 기출이라든가 이거는 거의 뭐 눈에 익어두는 선을 넘어서 그냥 손에도 좀 익혀두세요. 거의 반쯤 외워지듯이 형태를 좀 맞춰주면 이렇게 두 개를 보면 알겠지만 작년 거랑 재작년 거랑 폼이 되게 비슷해요. 물어보는 것도 비슷해요. 그래서 그것들이 좀 익숙해지면 어차피 올해 나올 것도 큰 변수가 없다면 비슷하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개의 기출들은 거의 외우다시피 해서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문제를 마주했을 때 당황하지 않게 그냥 익숙하게 여러분이 익숙하다고 느낄수록 더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조건들도 그리고 뭐 문제가 물어보는 게 뭔지도 훨씬 더 많이 보여요. 그래서 유형 연습한다 생각하고 그 두 개의 기출들은 거의 그냥 외우듯이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다시 직접 보실래요? 네. 플러스 7x y는 0은 안 돼요. 이렇게 아무 실수나 집어넣어서 뭔가 함수 꼴이 결정되는 걸 함수 항등식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저기는 뭐 제일 많이 했던 건 수투 때 x 더하기 y 꼴 있으면 y에다 h 넣고 극한모 되고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꼴이야. 그런 형태의 꼴. 그래서 이런 거 나올 때는 뭘 넣어도 되지만 원하는 걸 구하기 위해서는 항상 어떤 값들이 돼야 되는지 깔아주는 것들이 있어요. 깔아주는 게. 그럼 그거를 최대한 이용해서 내가 필요한 걸 잡으려고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문제가 물어보는 게 F 마일이 뭐냐요? F 마일이 뭐냐? 그럼 나는 지금 0을 알고요. 1을 알아요. 0을 알고 1을 알아요. 근데 마일을 하고 싶대. 그러면 얘를 넣어줘야겠죠. 0하고 1을 알고 있는데 마일이 알고 싶대요. 그러면 1하고 마일을 넣어주면 0도 만들 수 있고 1도 있고 마일도 있잖아요. 얘를 넣어주면 얘는 F0이 될 거고 여기는 1 플러스 7에 F의 1, F의 마일 분의 F의 1 더하기 F의 마일인 거죠. 얘는 어차피 뭐예요? 0이에요. 얘가 1 더하기 7에 A의 F 마일 분의 A의 더하기 F 마일인 거죠. 이게 그냥 계산하라 그랬으면 그런 사람인데 이거 몇 번 시켜보잖아. 시켜보고 나면 어떻게 정리할 줄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거 값이 얼마예요? 0이에요. 그럼 얘도 얼마예요? 0이에요. 그럼 F 마이는 얼마? 마이너스 A인 거죠. 이거 구해달래요. 얼마에 90거야? 얼마에 90? 저 값이 얼마였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걸 보고 나면 값이 얼마였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있지 않아? 0이면 좋겠지? 0이면 좋겠지? 왜 이렇게 구간이 마이너스부터 플러스까지 정해진 함수의 적분은 우함수, 기함수 이거 두 가지 많이 봤잖아요. 그럼 우함수면 어쨌든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 다만 2배가 될 뿐인 거지. 기함수면 빵이죠. 그러니까 얘가 뭐였으면 좋겠어? 기함수였으면 좋겠어. 기함수였으면 좋겠다. 그럼 기함수임을 보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약간 강요 같긴 하지만 여러분이 이걸 보고 나서 뭐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게 전략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고요. 얘를 가지고 이거 뭐지? 어떻게 적분하지? 할 거 아니고 기함수였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면 y에다 뭐 넣고 싶어요? 마이너스 x 넣고 싶죠. 왜 기함수인지 우함수인지 판단하는 것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을 때 나온 결과물이 fx랑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잖아요. 그지?
둘이 똑같으면 우함수. 둘이 5가 반대면 비함수잖아. 얘도 넣어주면요. 얘는 F0은 1 더하기 7에 fx, f-x분의 fx 더하기 f 마이너스. 그럼 구조적으로 얘는 그냥 또 0이네요. 얘도 어쩔 수 없이 0이니까 누가? 얘가 0인 거죠. 얘가 0이면 fx랑 f-x는 딱 마이너스만큼 차이가 나네. 얘를 뭐라 그래요? 비함수라고. 비함수가 되는 순간 이 값은 0이에요. F'X를 정리했더니 F' 0 곱하기 A의 fx의 제곱 더하기 B의 fx 더하기 C래요. ABC는 상수라는 거죠. 자, 얘가 되게끔 ABC 값을 결정하라는 건데, 그럼 나한테 물어보는 건 F'X를 물어보는 거네요. 이게 이렇게 됐다 그랬으니까 얘는 정의식이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x 더하기 h 빼기 fx죠. 이게 정의식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 꼴이 주어졌을 때부터 우리 f의 x 더하기 h는 써먹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죠. 저 형태를 나올 때마다 항상 물어보는 게 저거였으니까. h가 0으로 갈 때요. 얘는 h분의 얘는 요 y에다가 h를 집어넣은 거니까 1 플러스 7에 fx fh 분의 fx 플러스 fh가 될 거고 여기 뒤에다 fx 빼는 거죠. 자, 이걸 정리해야 돼요. 정리할 때요. 이렇게 분수에 분수가 또 깔린 형태를 우리 번분수라고 부르죠. 번분수를 정리할 때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너무 이상한 걸 배워서 그걸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데, 내항끼리 곱하고 외항끼리 곱해서 분자분모 까는 건 좋은 선택지가 아니에요. 왜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뭐 A분의 B분의 C분의 D 이러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분모 분자 깔잖아요. 번분수 풀라 그러면 이렇게 푸는 사람들이 대다수거든요. 이건 좋은 선택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잼민이 시절이나 쓰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계산이 단순하니까. 얘는 그거 하려면 이거부터 통분해야 되거든. 그때부터 헬게이트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차피 못 푸는 게 아니라 선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빨리 풀거나 오래 걸리거나의 문제일 거라고요. 그럼 선택을 할 때 번분수 꼴이 나오면 저런 형태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이 바닥에 깔려있는 분모를 분자 분모에 곱해주겠다고 생각을 하세요. h가 0으로 갈 때 h에 1 플러스 7의 fx, fh 분의 얘는 분모 곱했으니까 fx 더하기 fh 되겠죠. 그 다음 얘는 요거 곱해주면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7에 fx 제곱 fh 되겠네. 그랬더니 fx 지워지죠. 얘를 묶어주면 얘는 1 마이너스 7에 fx의 제곱 나오고
뭐예요? F 프라임 0죠. 이만큼의 F 프라임 0. 자, 그 다음에 요 HX는 어디로 가? 0으로 가는 거지. H형이 0이었으니까. 그죠? 자, 그럼 여기서 남는 게 F 프라임 0 나올 거고요. F 프라임 0 나올 거고. 분자에서 살아남는 건 1은 사는데 요 뒷부분에 이 이상한 건 H0 때문에 날아가는 거죠. 날아가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얘 아까 써먹었으니까 여기만 남겠네. 여기에 남는 게 1 빼기 7의 fx의 제곱이 남는 거죠. 얘 날아갈 거고, 그럼 여기 남는 거 1만 남는 거고, 여기서도 얘랑 얘랑은 이미 얘 됐고, 남는 건 얘 남아야 되고. 그러면 나중에는 이 fx 앞에 있는 개수였잖아? 마7이죠. 마12는 fx 앞에 있던 개수인데 fx가 없죠? 0이네. 마-c는 상수였으니까 1이죠. 조건이 추가됐어요. f 프라임 0이 1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f 프라임 x는 요거였잖아요. 요건데 f 프라임 0이 1이니까 그냥 얘는 1 마이너스 7의 fx의 제곱 되겠죠. 네, f2도 구하고 적분도 하래요. 일단 f2 구해볼까? f2는 1 더하기 7에 f1 분의 f1 더하기 f1 이렇게 나오겠죠.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건 없죠. A가 뭔지도 모르니까. F2는 구하라고 해서 구했어요.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0부터 2까지의 1 더하기 7의 A 제곱에 fx의 전체 제곱의 적분이죠. 딱 이거를 줬다는 건 얘를 뭘 정리하고 싶어서 줬겠지. 얘를 줬다는 걸 정리하고 싶어서 준 거고, 얘를 물어봤잖아요. fx도 사실 되게 복잡한 꼴이잖아. x 더하기 h 꼴인 거니까 저거 fx를 구하는 것도 녹록지 않은데 이걸 제곱해서 적분하라 그랬어요. 애초에 이런 선택지는 우리한테 없어. 이걸 하려면 이렇게 되게 자연스러우려면 미적을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다양한 미분도 알고 다양한 적분 테크닉도 아니까 할 수 있는데 방식 적분밖에 못한다고 우리 상정하고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 선택지는 정말로 fx를 구해서 제곱을 하라는 게 아니겠지. 아니고 오히려 이놈을 바꿔달라는 얘기겠죠. 이놈을. 그럼 얘를 fx의 제곱으로 생각해주면 요거 1 넘기고 7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 이게 여기 통째로 넘기고 2 넘기고 하면 되니까 얘는 7분의 1에다가 1 마이너스 f 프라임 x다. 그러면 저 식은 1 플러스 7의 a 제곱하고요. 앞에 있는 요 7은 상수니까 쫓아내고요. 0부터 2까지의 1 마이너스 f 프라임 x를 적분해달라는 거죠. 얘는 적분할 수 있죠. 얘는 어쨌든 fx일 거니까.
그러면 계산 마저 합시다. 7분의 1 더하기 7의 a 제곱에다가 0하고 2 넣어주면 0하고 2 넣어주면 여기는 2 되겠죠. 여기다 2 넣고 여기다 0 넣고 빼면 되니까 하고 f 2 한번 빼고 f 0 한번 더해주면 되겠네요. 근데 이거 f0은 어차피 0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거라 그랬죠. 이거였으니까 실제로 물어보는 거 보면 7분의 7 플러스 a 제곱에다가 2에서 1 플러스 7의 a 제곱분의 2a를 계산해 달라는 건데 요거를 써먹으려면 여기도 분모가 똑같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통분할게요. 여기가 2 더하기 14a 제곱 마이너스 2a 이렇게 되겠죠. 다음 날라가고 남는 거는 7분의 14a 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2가 될 거니까 얘는 2a 제곱 빼기 7분의 2a 더하기 7분의 2 이렇게 나오겠네요. 적분값. 이거는 뭐 사실 어떤 아이디어 이런 거보다 사실 식을 연산할 때 여러분들이 하는 잘못된 선택지들을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이거 보이니까 이거 하고 싶지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여러분이 되게 자연스럽게 선택하는 거라면 계산해서 말릴 일은 많이 없어져요. 여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모여있는 문제를 일부러 고른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뭐 동영상이나 이런 거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로 메일 보내주세요.